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했던 프로젝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터파크 처음 그걸 했었고 아이럽 스쿨의 CTO를 했었고요. 그래서 주로 데이터 분야 쪽에 관심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이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뭐 변호사라든지 그리고 음악 개발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주로 하는 것은 핀테크 분야입니다. 그 핀테크 분야는 제가 한 7년 정도 이미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 빨리 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소액 금융이죠. 근데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게 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AI로 가장 또는 기술로 핀테크 기술로 가장 효율적인 금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권이 작기 때문에 저희 지금 제가 직접 하고 있는 AI론이라는 그 앱 서비스는 평균 대출 금액이 45만 원입니다. 그런 거 빌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45만 원의 채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한 10명, 20명이 넘었을 정도의 일들을 한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굉장히 기술과 적합된 금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극빈층, 저소득층에게 정말 필요하고요. 또 소액대출은 소상공인들이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사회적 포용입니다. 물론 무조건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건 아니고요. 기업의 이익에서도 부합되는데 예전에는 왜 그걸 못했냐면은 인건비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왜 필요한가? 사실 제가 싱가포르 쪽도 비즈니스를 하다가 다녀보면 싱가포르에서조차도 한국보다는 민간 소위 신용평가 그 시스템은 한국이 더 싱가포르보다 빠를 정도로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이냐? 우리나라는 다 아시지만 병영 국가죠. 북한하고 전쟁을 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등록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신용평가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나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또 컨설팅을 할 만큼 굉장히 역량이 발전해 있죠. 근데 한국은 인프라가 좋았죠. 그래서 국제 신용기관 피치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20% 그것도 많이 늘어서 20%고 그냥 그랩이라든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페이먼트를 쓸 정도로 기초적인 금융 그러니까 계좌 자체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도 뭐 한 2, 3년 전 조사라고 해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어, 저희는 블록 ESG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블록 ESG는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금융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그리고 AI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공정한 금융, 물론 뭐 아주 대단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뭐 보시면 신용 등급이 없는 이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이디를 만들고 소액 대출을 통해서 신용 등급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신용 등급이 없는 이들,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실 동남아시아에는 뭐 신용 등급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이디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도 없고 KYC가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예, 가장 동남아에서 많이 쓰는 소셜 미디어가 페이스북이죠.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디를 만들고 소액 대출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바로 블록 ESG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우리의 활동은 뭐냐면 신뢰자본 형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본도 없고 어려운 아까 그 전에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사실 동남아시아 뭐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저도 가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이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본 거는 바로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전문적인 KYC, 자기를 증명하는 아이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자본이 형성되고 그 자본이 형성되는 게 영내 발전을 하고 그게 많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춘 거고, 물론 영내 다른 회사들도 이런 아이디를 만들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저희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는 조금 더 소셜 미디어라든지 그 데이터 추출 기술이 조금 더 앞서간다는 면이 뭐 비교 장점입니다. 그래서 신뢰자본 형성은 금융 소외계층. 근데 동남아시아는 뭐 7, 80%가 금융 소외계층이고 이들에게 신용평가를 통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례로 단가오라는 프로젝트를 론칭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셜 네트워크로 신뢰자본 형성으로 해서 잠깐 앞에 이게 중요한 건데 혁신적인 평가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저희는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아이디어 로그인을 하면 8만 5천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헤이비리즘이라고 해서 그 행동주의 심리학,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의 지속적인 결과가 신용평가로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페이스북 계정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고진석인데 뭐 이름이 다 다르다든지 이러면 신용평가가 내려갑니다. 그 친구가 너무 없어. 그리고 부정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들을 합니다. 근데 위조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어떠한 인간도 정말 2년 동안 위조를 한다면 그건 뭐 속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됐고요. 이러한 그 기술은 어디서 나냐? 물론 이제 미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나왔고 저희는 KB 프로젝트, 국민은행과 이제 정확히 국민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외산 솔루션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동을 하면서 그 결과물로 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하나 더 발전해서 좀 더 이거를 이론적인 깊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봤더니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닥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같이 이제 작은 회사가 금융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것을 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가오 프로젝트는 뭐냐면 사실 이론적인 뭐 부분들은 저도 강의를 듣고 또 요즘은 유튜브도 발전해서 정말 많이 듣고 일들을 해봤는데 실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사업가들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뭐 베트남도 가보고 베트남 뭐 하노이에도 가보고 은행도 만나보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활동을 해봤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동남아시아는 게으른 게 아니라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 없다고 하면 좀 지나치지만 뭐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뭔가 새로운 걸 하면은 손해를 보니까 니네들이 다 만들어줘. 그럼 우리는 그걸 올라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국 사람 참 적극적인 민족이더라고요. 이걸 뭐 민족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선교기관하고 이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사회적인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체가 필리핀에서 저희 대한신용평가가 만들어졌는데 그 필리핀에서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직원들에게 돈을 꿔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랜도라는 회사인데 직원들에게 돈을 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최하층입니다. 그러니까 푸놈펜에서도 한 15km 떨어진 여기 단가오라는 데는 우리로 치면 쓰레기 매립장인데요. 정말 최악으로 못 사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500% 이상의 고금리를 씁니다. 그럼 500%를 도대체 어떻게 쓰나 저도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죠. 원래 이제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액금융, 대한신용금융이라는 게 뭐 그라민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성분들에게 대출해주고 자립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근데 여성들이 빨리 임신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잠깐 임신하는 사이에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 마을에서 있어? 매일 갚을 수 있고 옆에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갚는데 매일매일 쓰레기를 주워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500%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이디도 없어요. 시티즌십이라는 거 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지역에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물론 이제 기독교 활동이라는 게 꼭 여기에 종교가 불교인 이 사회에서 100% 긍정적이라고 하진 않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기관과 저희가 자매 결혼을 해서 일단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네이션 하는 회사를 통해, 유명한 기관을 통해서 PPL이란 기관을 통해서 장학금도 지급해서 저희의 긍정적인 거를 높이고, 그리고 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도네이션을 뭐를 하냐? 20%로 대환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쓰죠, 당장. 싸니까. 500%하고 20%는 이거는 천지개벽할 숫자니까요. 그리고 그걸 쓰게 하고 그분들의 아이디하고 그분들의 신용 등급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프라라 하면은 아무리 동남아시아라도 폰의 보급률은 인구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가폰이라도, 그럼 저가폰도 없으면 어떡해? 그럼 이제 그거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싼 저가폰을 대출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팁들이 있는데 재밌는, 근데 근본은 뭐냐면 이분들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너무나 좋은 일만 물론 좋은 일도 기본에 되지만 빅데이터, 아이디와 그리고 그 아이디를 통한 소셜 이 대출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을 만들면 되고요. 캄보디아에서 KB가 소셜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1위입니다. 프라삭을 인수해가지고요. 한 250억 정도를 대출해주고 상당히 순이익을 걷고 있습니다. 250억이면 참 금융으로만 보잘것 없을 정도지만 영내 금융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굉장히 상환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전문가분은 쉐임, 수치심이 강해서 그런 어떤 불교 문화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세미나를 가보면. 근데 초기 현상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그 상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여기에는 오토바이라든지 폰 대출 같은 것들이 또 있어서요. 오토바이하고 폰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환율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금융의 혜택을 보는 것도 한 30%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0%의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어서 금융회사가 이 돈을 지불하게 하고 대출을 해도 금융회사는 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역량이 되니까 저희 같은 회사가 인프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실 금융회사가 하면 되는데 아시지만 금융회사가 또 보수적이고 할 분야가 아니라서요. 저희는 꾸준히 국내 금융회사들한테 저희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ESG는 서울대 ESG
그 사회혁신센터하고 같이 해서요. 여기에서 푸놈펜 대학하고도 왕립대학이더라고요. 근데 푸놈펜 대학 뭐 생각보다 등록금이 정말 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그 대학과도 협업을 해서 저희도 이익도 내지만 이 영내에서 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 아이디와 그리고 신용 등급을 만들어서 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다면 이쪽의 경제 환경이 좋아질 거고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캄보디아에서 지역 네트워크로 하면서 점점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기술력에서 중요한 거는 별다른 오퍼레이팅은 없습니다. 그동안 했던 자기의 이력만 있으면 한 3, 4분 정도면은 조작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소액 금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저희도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도네이션을 하시려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회사들과 네트워킹을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0만 원이면 단가오 같은 경우에 다 대환 대출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마을을 다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의 의미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느냐고 해서 많은 이제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또 회사가 저희를 도와주려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단가오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사회 인프라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놈펜이나 이런 데에서도 가보시면 달러 그런 통화 요 부분도 있기 때문에 USDT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교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는 어쩔 수 없이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상당한 영향력에 이미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위프트망이나 기존 망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코스트를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영내 인프라와 신뢰를 확보한다면은 이분들을 그런 블록체인 체계에서 USDT를 활용한 그 시스템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걸 궁극의 저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중간중간에 설명이 좀 유연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신용등급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그 비용이 싼 부분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에게 희망을 주는 금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